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선도의 몽천요라고 하는 연시조하고 시조 3편을 한꺼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수험생들, 이번에 수능을 치르는 고3들, N수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 독자들께서는 시청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고전 작품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것까지가 해석을 허용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사실과 틀린 것으로 문학에서는 어떤 것을 답으로 하고 어떤 것을 답으로 하지 않는지, 이러한 그 논리적인 근거들, 문학 해석의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일반인들께서도 함께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수험생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시험을 치르는 수능 문학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수험생들은 꼭 필수적으로 듣고 도움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학에서는 특히 어떤 것을 답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해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의 허용의 범위가 어느 선에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명백하게 틀린 것은 우리가 답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안목, 맞고 틀리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제가 출제한 3개의 문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평가원 식으로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3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도의 몽천요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시조 3편도 제가 엄선해서 엄선한 것을 토대로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어의 해석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고, 우리가 항상 그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논리적인 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죄냐 무죄냐 그 판결이 고법에서는 무죄였는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또 선거 직전에 또 급기야,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짐작은 하겠지만 갑자기 서둘러서 유죄를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옛날에 성남시장 때 김문기라고 하는 돌아가신 분하고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논란을 하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잘라가지고 한 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건 좀 조작된 거다, 그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라고 말한 건 아니다, 이걸 가지고 고법에서는 인정을 해서 무죄를 줬는데, 대법원에서는 선거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는 골프를 안 쳤다라는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다 해서 유죄를 때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무슨 대단한 그 부정 축제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나는 골프를 안 쳤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다 해서 유죄를 때린 거란 말이에요. 또 그 국토부가 압력을 가했냐 안 했느냐, 성남시청에서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을 흥미롭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대법원에서는 다뤄서는 안 되는데, 법률적 관계만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선거 직전에 뜬금없이 이렇게 몰아쳐서 어떤 그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혐의가 짙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이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우리가 언어 사용의 정확성, 그리고 해석의 논리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제 채널이 수능 문학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심리,
문학과 심리, 명상, 그리고 종교 문제들에 걸쳐서 심지어 치유 문제도 아울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울러서 감안해서 필요하신 내용을 선별적으로 해서 들어 나가시면은 도움이 되시는 쪽으로 활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몽천요 잠깐 간단하게 핵심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조 세 편하고 그리고 문학 해석에 있어서 논리적 근거, 판단의 문제, 이 문제를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어떤 것이 틀린 것으로 평가원에서는 출제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LSK 평가원 출제 논리로 제가 직접 출제한 세 문항을 실전 문제로 풀면서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을 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사들이나 뭐 다른 내용들에서는 직접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질 않죠.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출제한 문제로 제가 압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로 이번 내용은 해석의 가능성, 요건 이제 허용이란 말이에요. 허용할 수 있다 이거하고, 이것은 틀렸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또 출제 가능한 작품이 바로 윤선도의 몽천요하고 시조 세 편이기 때문에 아울러 다루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선도의 몽천요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뭐 해설을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윤선도는 지금 그 완도의 그 복일도의 그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놀러 가보세요. 시간 있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경관이 좋습니다. 효종이 스승이거든요. 효종이 북벌론을 펼쳤잖아요. 청나라하고 그 대결 관계, 또 볼모로 끌려가기도 했고. 근데 이제 나중에 효종이랑 임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 효종이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윤선도가 또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왕이 돼서 윤선도를 자기 스승이니까 불렀는데 뭐 당파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윤선도를 이제 여러 신하들이 배척을 해서 윤선도가 눈물을 머금고 다시 그 복일도로 돌아와야만 했던 그 아픈 내용을 담고 있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그 우의적으로 빗대어서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의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우의적으로라는 말은 알죠, 여러분들? 깃들우, 뜻을 거기에 담았다. 이소무화 같은 거 있잖아. 이소무화에는 동물만 등장하죠. 근데 동물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A를 통해서 사실은 B를 드러내기 위해서 A를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자, 요런 기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임금과 나라를 위한 그 충신으로서, 물론 이제 윤선도 입장에서, 그리고 그 좌절, 슬픔, 이런 것들을 쓴 작품이 몽천요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연보의 귀거래라고 하는 시조가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귀거래, 돌아갈 귀, 돌아가서 이제는 편하게 살자, 그러한 자연에서의 그 평화스럽고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고 바라는 시조를 썼어요. 그리고 김천택의 강산 좋은 경, 이게 중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조집을 편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시조집 때문에 우리가 시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인으로서 느껴야 되는 어떤 신분적인 열악함, 열등감이 있죠. 그런 열등감 속에서도 자연만큼은 즐길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짤막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해설 같은 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설시조에서도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즐기겠다는 안분지족,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작품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몽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낸 문제고 작품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목해서. 자, 이게 몽천요야. 세 편인데 여기 보시면은 생실언가 꿈이런가 백옥경에 올라갔는데, 백옥경은 이게 천상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월계입니다. 초월계. 현실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천상계를 통해서 뭘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상계를 통해서 사실은 정치적 세계, 임금이 있는 궁궐을 말한 것이잖아요. 궁궐, 대궐, 정치 세계. 그러니까 A를 통해서 B를 드러냈다. 천상계에 갔다는 것은 효종의 그 예우를 받아서 스승님을 초청했죠. 나라 좀 부탁합니다. 능력자시고 자기 스승이니까. 또 그 효종을 견제하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좀 도움을 주세요 하고 올라갔어. 이게 주체가 화자죠, 화자. 궁궐로 올라갔어. 이 백옥경이 바로 궁궐이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옥황상제가 반겨주시니 이 옥황상제가 바로 정치적으로 보면 효종 임금이란 말이에요. 자기 제자이기도 하고 지금은 임금이 됐죠. 그러니까 옥황상제는 우의적으로 쓴 거야. 근데 신선들이 꺼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신선들이 뭐야? 신선은 대체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야? 비판 세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선도 입장에서는 간신들이야. 부정적 세력이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옥경, 옥황상제, 신선 이런 것들은 다 A, 우의적으로 A에다가 A를 통해서 B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백옥경은 대궐이고 옥황상제는 임금이고 신선들은 비판 세력이고. 그래서 막 공격을 하니까 오호 두어라, 오호라, 오호 연월이 이게 자연이단 말이야. 5개 호수, 연기가 있는 달, 자연이죠. 자연 속으로 쫓겨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연이 내 분수임이 옳구나.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좌절과 한탄의 심리가 있는 거죠. 이거 여기에는 무슨 뭐 반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자기를 막 몰아쳐서 막 어떤 그 집단적으로 막 까부시려고 했잖아요. 윤선도를. 그러니까 자기는 당하고 자연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어떤 폭력과 어떤 억압에 의해서 쫓겨 돌아온 자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자기 반성이나 뭐 자괴감 이런 게 없습니다. 억울하죠. 이런 정서를 잘 살펴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풋잠에 꿈을 꾸어. 그래서 이제 몽천요예요. 몽천요. 꿈몽. 꿈의 하늘을 갔다. 몽천. 천상세계에 갔다. 이게 몽천입니다. 그것을 노래했다. 이게 몽천요예요. 자, 꿈을 꾸어서 11위에 갔는데 이 11위가 뭐예요? 이 11위가 바로 이제 천상세계야. 그러니까 여기에 백옥경하고 똑같죠. 백옥경하고 똑같다. 천상계. 천상계의 정치적 공간은 뭐냐? 궁궐이죠. 똑같아. 들어갔어. 화자가. 옥황상제는 우수시죠. 이게 똑같네. 여기에 1년하고 2년이 똑같죠. 대구가 됩니다.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말이 나왔잖아. 대구. 패럴레리즘이죠. 나란히.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단어나 구절이 나란히 들어가서 음악적인 율격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통사적 구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유사한 통사적 구조의 반복. 근데 완전히 똑같냐? 아니야.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과 변주라고 합니다. 대구 이거 잘 보고. 옥황상제는 우수시되 신선들이 꾸짖는다. 이 신선이 바로 비판 세력이란 말이야. 똑같죠? 1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쫓겨서 돌아왔어. 그래서 억만의 창생의 일을, 이건 백성들이야. 백성들을 위해서 활약을 해보고자 했는데 어느 겨를에 백성들의 일을 임금에게 묻고 의논할 것이냐. 의논할 수가 없다. 알면서 물어봤잖아. 서리적 의문이다. 서리적 의문은 다 영탄적 어조에 속합니다. 오케이? 이건 외워야 돼. 기쁘다가 아니라 어찌하니 기쁘지 아니하랴.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알면서 이렇게 음흉하게 묻잖아요. 알면서 묻는 것은 서리고, 서리는 뭐뭐 했구나. 이렇게 관조적 어조가 아니라, 담담한 게 아니라 영탄에 속한다. 영탄이 다 서리는 아니지만, 자, 서리는 다 영탄이다. 이거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좌절과 한탄의 심리를 쓴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또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원했냐. 이 하늘이 무너졌다는 것은 국가가 위태롭다는 뜻이야.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어떤 기법으로 기원했는가? 누가? 장인들이. 백옥루 중수할 때, 백옥루는 이제 천상계거든. 이게 천상계는 또 어디입니까? 대궐이죠. 그 A를 통해서 B를 드러낸 거야. 우의적으로 쓴 거죠. 백옥루를 다시 고칠 때 어떤 장인바치가, 이것은 완전히 장인이잖아요. 장인. 어떤 전문가란 말이야. 전문가가 이루어냈는가. 그 자기가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어떤 기술로 나라가 이지러졌을 때 그것을 다 기원했는가. 복원했는가. 또 백옥루를 다시 이렇게 세울 때, 다시 수리할 때, 나라가 위태롭고 대궐을 다시 지을 때 어떠한 장인이 이 대궐을 이루어냈단 말이냐. 긍정적인 사람이죠. 자기도 장인이 되고 싶었겠잖아. 그래서 효종이 능력도 있고 대우를 해서 데리고 왔을 때 자기가 이 나라의 위태로움을 장인의 기술로 복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어떤 장인이 나라를 이렇게 복원했을까? 나도 하고 싶다. 여기에 소망과 기대의식이 있습니다. 요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왜 했냐? 여기에 들어있는 생각, 전제, 프레미스. 단순히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것만 보면 안 돼. 어떤 장인이 이뤄냈느냐. 아, 나도 그런 장인이 되고 싶다. 이게 소망이 들어있단 말이야. 바람직한 어떤 삶의 기대의식이 있잖아. 그래서 옥황상제께 아래에서 아래 보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뭐야? 이 신선들 때문에, 간신들 때문에, 반대 세력 때문에 다 못하고서 왔도다. 자연으로 돌아와야 했어. 여기에 이제 그 좌절과 한탄의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몽천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막 내란을 일으키지 않나. 또 나라를 걱정하고 또 이 기득권의 횡포에 대해서 준엄하게 판단해야 될 이런 거 대법원, 이런 작자들이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 비판 세력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정한 비판 세력도 아닙니다. 뭐 일방적으로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려고 하는 나쁜 간신과 같은, 여기에 신선들과 같은 나쁜 세력들, 비난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력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 요게 몽천녀니까 몽천녀를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봐봐. 1번. 자, 어떤 점을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떤 점이 틀렸는가. 이 판단의 근거를 잘 봐야겠지?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해라. 자기 멋대로 감상하면 안 됩니다. 자, 몽천녀는 작가가 효정임금이 스승의 능력과 인품에 대한, 자, 요거 보세요. 예우 차원에서, 예우라는 것은 예절을 갖추어서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대우합니까?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단순히 스승이라고 해서 스승님 오세요. 당신은 무능력한데 저를 어렸을 때 가르친 스승이니까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잠시 앉아 계세요. 이런 사람으로 예우한 게 아니에요. 능력과 인품에 대한, 물론 이제 이 말이 없어도 예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과 인품이 출중한 사람을 예절을 갖춰서 대우를 한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를 임명을 했죠. 근데 이 고관 대적들이 뭐야? 바로 그 신선들이잖아. 간신들이야.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실망과 좌절감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틀린 것이죠. 보기 문제는 다 틀린 것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문제를 먼저 풀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허용 가능한지 사실과 틀리는 것인지 한번 보시라 이거죠. 자, 1번.
옥황상제하고 신선들은 다 초월적 존재이다. 맞아요? 현실적 존재가 아니잖아. 천상계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이다. 이건 맞죠. 이들은 화자에게 대비되는 대상으로. 근데 옥황상제는 대비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잖아. 정치적으로는 효정이잖아요. 신선들은 화자하고 대비되는 게 맞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 일수에서 옥황상제가 화자를 반긴다라는 모습이 나왔잖아. 그럼 3수에서 화자에게 장인바치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 자, 옥황상제가 예우로 데려왔어. 그래서 반겼어. 자기가 데려왔으니까. 그리고 보기에 능력과 인품에 대한 예우를 해서 데리고 왔다. 그럼 능력과 인품에 대한이라는 말이 없어도 만약에 예우 차원에서 데리고 왔다 라고 한다면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절을 갖춰서 극진하게 대우를 해서 모셔왔어. 왜 모셔왔을까요? 막 간신들이 막 비판을 하고 있고 임금이 위기에 빠져 있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 옥황상제가 이 화자를 반겼죠. 왜? 자기를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인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틀렸다. 라고 하면은 틀린 것이 돼요. 이걸 틀렸다고 한 사람이 틀린 것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거는 안 나와 있어도 말하자면 오이 안 나와 있는데 오이? 라는 생각이 들어도 잠깐 멈춰야 돼요.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안 나와 있어도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고 이 밑에까지 가서 확실하게 사실관계에 틀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답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평가원식 출제 논리입니다.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3번에 백옥경하고 11호에 들어갔어. 화자가 들어갔잖아. 들어간 것은 백만억 창생의 일에 대해서 그냥 들어갔겠어요? 백성들의 일에 대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임금을 어떻게 도울까? 거기에 대한 기대와 포부가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위기에 빠진 나라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 임금도 그런 역할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잖아. 선생님 이런 건 안 나와 있는데요. X.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수능 문학을 어떻게 출제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출제의 논리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풀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문제만 풀면 안 된다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문제 풀고 막 상상하고 문학하면 상상하고 그 광경을 떠올려보고 막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림을 그려라. 이미지를 그려라.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면 망한다 이거죠. 자, 4번 봐봐. 일수에서 화자가 오연월의 내 분수임을 인정했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거잖아요. 그것은 신선들의 꾸짖음에 대한 화자의 자괴감과 반성을 드러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워낙 막 자기를 막 짓밟고 폭력을 가하니까 대다수의 기득권 세력이, 이 기득 세력이 어마어마한 탄압을 하잖아요. 폭력적으로 누르잖아. 지금 우리 정치 현실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성을 해. 이것은 한탄과 절망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반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틀린 것이잖아. 화자가 무슨 뭐 자괴감은 부끄러움이야.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 부끄럽다. 내가 실력 좀 더 쌓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자들이 오히려 소리를 높여 자기를 공격해. 하고 자기를 쫓아버렸어.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왔어요. 임금 돕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옳지 않다라고 완전히 핍박을 받고 쫓겨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한탄과 원망과 절망이 있는 것이지 부끄럽고 반성을 한다? 이것은 화자의 기본 정서의 입각에서 볼 때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놔두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2번을 답으로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일부러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5번에 삼수에 하늘이 이지러졌으므로 이를 기워낼 방안을 모색하죠. 자기가 장인의 역할을 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기울어가는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화자의 심리가 있다. 근데 이 기대가 어떻게 됐어요? 좌절이 됐잖아. 그럼 좌절에는 뭐가 있다? 한탄과 원망이 있죠. 저놈의 신선들 때문에. 내가 나라를 못 도왔다. 임금도 돕지 못했다. 원망스러움과 절망과 한탄이 있는 것이지 자괴감과 반성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효정이 왜 초대했을까? 효정이 왜 예우를 했을까요? 당연히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허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문학을 그냥 상상하고 그냥 자기의 주관대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LSK식 평가원식 출제 논리로 일부러 출제한 겁니다. 이 문제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잘 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상상을 하면 안 된다. 이걸 꼭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조 3편. 자, 이건 이연보의 시조거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거래 말뿐이요. 실제로 갈 사람이 없다. 이 갈이는 현재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실천한 사람이야. 실제로 모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으로 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자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전원이 장무하니 안 가고 어이하겠는가. 또 서리법을 썼잖아. 서리는 영탄적 어조라고 그랬잖아. 그 가야 된다는 것이잖아. 전원이 장무하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벼슬살에 갔다가 그 시골이 장차 황폐해지거든. 황폐할 무자야. 내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이 이제 버려졌으니 안 가고 어이하리. 나도 가겠다. 초당의 청풍명월이 나아가며 들어오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자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주객전도의 표현이죠. 내가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자연이 나를 기다린다. 주객전도의 표현을 쓰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그 화자의 바람과 소망을 쓴 거죠. 이 갈이는 실제로 자연에 갔던 실천자야. 화자가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김천택의 이 시조는 이제 강산 좋은 경치를 힘센 이들이 다툴 양이면 이렇게 가정을 했단 말이야. 힘센 이는 권력자들이에요. 기득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마저도 다 차지해 버린다면은 나의 이 힘과 내 분수로 어이하여 얻을 수 없는 이 사람은 중인이에요. 중인. 그러니까 권력자가 아니야. 내 미약한 처지로 어찌하여 자연을 구경하겠느냐. 나는 자연을 구경할 수가 없죠. 힘이 없으니까. 진실로 자연만큼은 금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금지하는 사람은 억압자죠. 억압자. 자연은 억압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은 다 누구한테나 공개가 됩니다. 놔둬두고 자연은 논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신분상의 그 열악함을 토로하면서 자연 속의 풍요를 즐기겠다는 소망을 유감없이 드러낸 작품이 바로 김천택의 이 작품이다. 자, 이 정도로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설시조인데, 요거는 이제 중장이 길어지잖아요. 이 중장 부분이 엄청 길어집니다, 이게 사설시조거든. 자, 한번 보면은, 공명을 헤아리니 영역이 절반이다. 자, 영역이 절반이라는 것은
이 부귀 공명에는 뭐가 따른다? 영화로움도 있지만 욕됨도 있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지금 완전히 지금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지금 그것 때문에 스스로 욕됨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권력이란 그런 거예요. 영화로움도 있고, 영화로움도 있고, 거기에는 치욕스러움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걸 알아버린 사람이야.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동문에 개관하고 동쪽에다가 갓을 걸어 놓고 이 밑에 해설 나오니까 그러니까 벼슬 하다가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전려 시골입니다. 자연에 돌아와서 성경 현전 경전입니다. 성인이 남겨놓은 훌륭한 글들 헤쳐놓고 쫙 펼쳐놓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와서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뭐 한다? 자연 속에서 학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연 속에서 하는 행위들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읽기를 다 한 후에 그런 것이지 이제 공부는 그만하겠다. 책을 찢어버린다. 작파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잘 봐야 돼.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키는 문제를 출제한다. 그죠? 뭐 근거 없이 뜬금없이 출제하지 않거든. 성경 현전 유명한 책들을 다 펼쳐놓고 읽기를 다 한 후에 공부 다 하고 나서 앞내 살진 고기도 낫고 고기잡이도 하고 뒷산에 잘 자란 약도 캐고 약초도 캐고 임고원망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본다는 뜻이야. 원망. 누구를 원망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원망은 멀리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자연 속에서 논인다는 뜻입니다. 이미소요. 한가하게 왔다 갔다 산책도 하고 청풍이 불어올 때 그칠지 와서 청풍이 불어올 때 명풍이 자래하니 명월이 자래하니 달도 뜬다 이거죠. 아지못게라 오호라 천양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이같이 즐거움을 자연 속의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 수 하냐. 이것도 서리법이잖아.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나물도 캐고 낚시도 하고 근데 뭘 제일 먼저 했다? 공부를 먼저 했다 이거죠. 자연 속에 와서 마냥 노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또 달이 뜰 때 정말 좋구나. 자연 속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죠. 벼슬 후에 평생에 이리저리 논일다가 노사태평 늙어서 태평스럽게 즐기다가 이제 거의 죽을 정도로 늙을 때까지 승화귀진하면 그것이 좋은가 하노라. 자연 속의 즐거움을 읊은 거예요. 승화귀진 이런 것은 밑에 다 나오니까 자연에 순응하여 살다가 생명이 다할 때 귀진 돌아간다. 그래서 다할진 귀결에 맡긴다. 그러니까 운명에 맡긴다 이거죠. 자연의 이치에 맞게 나의 삶을 마친다. 벼슬에는 위험함이 있다. 자, 그래서 자연 속에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작품이야. 어렵지 않잖아요. 자, 2번. 자, 랄랄라 보세요.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러니까 기억은 칼이거든. 귀걸에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은 안 갔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화자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어때요? 귀거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비판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비판해? 이 사람은 귀거래를 실천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죠. 이게 틀린 거예요. 이제 끝났네. 이건 확실하게 틀린 거잖아요. 확실하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 자신과 다투는 상황을 가정한다. 니은은 바로 이거잖아요. 힘센 이들이 권력자들이 다툰다면 다투는 상황을 가정했잖아요. 그 말이 여기 이제 그 말이기는 자연을 구경하지 마라. 금지하는 사람 권력자잖아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은 니은과 디귿은
다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니까 방해가 될 수 있죠. 금지하는 사람이고, 디귿은. 그죠? 또 이 니은은 힘센 사람들이니까 방해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기역은 실제로 같은 사람, 좋은 사람이죠. 니은과 달리 니은은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잖아. 화자가 만남을 기대하는 대상이다. 맞죠? 기역은 실제로 같은 사람이니까. 니은과 다르죠? 기역과 디귿은 모두 화자가 현재는 없다고 인식하는 대상이다. 칼리는 지금 없다고 했어. 실제로 같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디귿도 금지할 사람이 없다. 자연만큼은 금지할 사람이 없다. 없는 사람이야. 금지하는 사람은 실제로 억압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역과 디귿은 현재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틀린 것은 1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관계로 문제를 낸 것이고 1번은 무슨 문제야? 사실관계 플러스 해석의 가능성, 해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 해석을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자, 요것도 지금 해석의 허용 범주입니다. 봐봐. 이게 가정형 문제로 내가 일부러 낸 겁니다. LSK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느냐.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언어. 자기가 쓰는 언어가 내 생각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언어로 표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정확하게 쓰고 그 언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주시민이 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대인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럼 가라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사실 동일하지 않거든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선도의 몽촌요하고 자연 속에 돌아와서 이 권력 때문에 치욕을 느꼈잖아요. 라는. 그걸 아는 사람이잖아. 라는. 그래서 부귀공명에는 영역이 절반이다. 영화스러움과 욕됨이 절반이다. 그래서 나는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 와서 학문도 하고 사냥도 하고 고기도 낚고 약초도 캐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윤선도가 그렇게 이제 그 조정에 갔다가 치욕스러움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억울하게. 근데 그 사람이 라를 지은 라라는 사설시조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용이 비슷하니까 연결시킨 거거든. 내가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거를 가정한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치자면 이 문제는 틀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문학에서는 그 유사성에 의해서 논리적 연결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 이건 성립이 안 된다 하면은 문제로서 문제 자체가 틀린 거야.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손해죠. 어쨌든 정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용납 못해 하고 시험장 문을 박차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학에서의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관계에 논리적 일치가 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논리적 정합성을 봐야 돼. 가의 일수, 신선들이 꺼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라의 화자가 영역이 반이다. 신선들이 꺼린다는 것은 지금 완전히 뭐야? 억압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폭력적으로 짓밟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욕됨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탄하는 근거로 볼 수가 있잖아요. 신선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막 깠잖아. 그럼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 사례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 이 말이야. 선생님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니까. 문학은 이제 비문학에서도 추론 문제도 있겠지만은 문학의 특수성은 해석의 허용 가능성의 범위가 과연 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으면 맞습니다. 허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가의 일수 오연월이 내 분수임을 알고 자연 속에 돌아왔잖아.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라의 중장에서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라의 중장에서 책도 보고 고기도 낫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행위한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가해삼수 옥황상제께서 옥황상제께 아뢰어 보려고 했던 것은, 옥황상제한테 아뢰려고 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 대한 일이겠죠. 그 화자는 라에서 이제 승화귀지라면 좋다고 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삶을 즐겁게 마무리하고자 했을 것이다. 왜? 정치적으로 실현이 안 되니까. 라에서는 이제 자기 삶을 자연의 이치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살겠다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가하고 라의 화자가 일치가 된다면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 라의 동문의 괴간하고를 통해 동쪽에 갓을 걸고 돌아왔다는 것은 뭐야? 벼슬을 그만뒀다는 것이잖아. 그래서 가해 화자가 정치 현실로부터 돌아왔다. 벼슬을 그만두고. 그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라에서 성경 현전 헤쳐놓고 읽기를 파한다. 이거는 독서를 다 했다는 것이야. 독서를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근데 삼수에서 다 못하고 왔다 라고 한탄하던 상황에 의해서 화자가 추구하던 성인의 학문도 이제는 그만두겠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과 틀린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5번이 틀려서 답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LSK, 제가 직접 출제한 이 문제의 평가원식 출제 논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EBS 교재라든가 사설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육청 이런 시험지들하고는 좀 격이 다르죠. 평가원식 출제 논리라고 하는 것은 평가원에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이러이러한 출제 논리에 맞춰서 어떤 것이 해석에 가능하고 그 범주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사실과 명백하게 틀린가, 명백한 틀림과 해석의 가능성, 이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가원식 출제 작품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제가 직접 출제한 문제로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또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